올해는 특히나 트라이폴드 시장에 큰 변화가 있었습니다. 브롬톤 특허가 풀리면서 정말 다양한 트라이폴드 모델들이 출시를 했고, 종류가 워낙 많다 보니 트라이폴드 중에서 특히 가성비가 뛰어난 모델들이 있습니다. 오늘은 제가 생각하기에 여러 트라이폴드 가운데 가장 가성비가 좋은 모델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가성비라는 건 가격 대비 성능, 즉 지불한 비용에 비해 얼마나 좋은 성능이나 가치를 얻을 수 있는지를 말합니다. 쉽게 말해 적은 돈으로 효율적인 선택을 한다는 뜻이죠. 오늘 보여드릴 모델이 바로 그 가성비라는 단어에 딱 들어맞는 제품입니다. 영상으로 보시는 제품은 티티카카 큐브 X9 HD 유압 디스크 모델입니다. 트라이폴드 중에서도 괜찮은 모델을 고르려면 보통 90만원대 이상은 투자해야 됩니다. 하지만 오늘 보여드릴 제품은 유압식 디스크 버전에 실드 베어링 휠셋을 달고 기어는 무려 외장 9단 기어, 전체적인 제품 퀄리티까지 이전 큐브보다 업그레이드가 됐는데 가격은 현재 기준 79만 8천원입니다. 아마 300만원 정도 하는 브롬톤 C라인을 타보신 분들은 이게 얼마나 가성비가 좋은 구성인지 바로 아실 텐데 하나하나씩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브롬톤에서 트라이폴드로 넘어오면서 가장 크게 체감이 됐던 부분이 바로 휠셋의 구름성이었습니다. 트라이폴드는 외장 기어에 구름성이 좋은 실드 베어링 휠셋을 사용하는 게 일반적이지만 브롬톤은 내장 기어 방식이고 휠셋은 컵앤콘 베어링을 사용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만큼 실제 라이딩을 했을 때도 체감이 될 정도로 무겁고 주행감이 너무 안 좋아서 현재는 브롬톤을 방출하고 외장 기어 방식의 트라이폴드를 정말 만족하면서 타고 있습니다. 그러면 가격이 무려 3배 이상 저렴한 큐브 X9의 구름성은 얼마나 좋은지 한번 보겠습니다. 브롬톤이나 비슷한 가격대의 디스크 브레이크 휠셋을 쓰는 미니벨로가 있다면 영상과 같이 구름성 테스트를 해보시면 큐브 X9의 구름성이 얼마나 좋은지 바로 체감이 됩니다. 거기에 무려 유압식 디스크 브레이크까지 달려 있습니다. 브롬톤을 포함한 16인치 트라이폴드의 대부분이 림브레이크 방식이죠. 물론 림브레이크도 충분하긴 합니다. 하지만 이 유압식 디스크 브레이크를 한번 사용해 보시면 림브레이크와의 제동력 차이가 확 느껴지실 겁니다. 가다서다를 많이 하는 미니벨로 장르의 특성을 고려한다면 디스크 브레이크를 달고 나온 큐브 X9의 실제 만족도는 기대 이상이었습니다. 특히나 디스크 브레이크는 림을 사용하지 않아서 깔끔한 휠셋 외관을 유지할 수 있고 한번 세팅만 잘 한다면 오래도록 적은 힘으로 충분한 제동력을 느낄 수 있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디스크 브레이크 미니벨로가 확실히 자전거 수리점을 방문하는 경우가 드물고 실제로도 디스크 방식을 많이 찾는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미니벨로 장르도 늦긴 했지만 점점 디스크 브레이크로 대체가 되고 있는 시점입니다. 메인 프레임을 비교해보면 브롬톤이 일반 스틸 재질이고 큐브 X9은 크로몰리 재질입니다. 이제는 크로몰리 재질이 일반 스틸보다는 상급 재질이라는 건 잘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무게, 내부식성, 피로 강도, 승차감 모든 부분에서 스틸 재질보다 우위에 있습니다. 브롬톤과 트라이폴드를 비교할 때 가장 비교가 많이 되는 주제이기도 한데 다만 프레임 재질에서는 그렇지만 용접 부분을 보게 되면 브롬톤은 브레이징 용접 방식이고 큐브 X9을 포함한 트라이폴드는 대부분 티그 용접입니다. 외관만 보고 판단했을 때는 브레이징 용접 방식이 강도가 좋을 거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이게 꼭 그렇지만도 않은 게 티그 용접은 모재가 직접 녹아 붙기 때문에 강도는 매우 높습니다. 다만 모재가 녹아 재질은 약해질 수 있고 브레이징 같은 경우는 모재 손상을 최소화하고 합금을 흘려 붙이는 방식이라서 접합부 강도는 티그보다 낮고 재질 자체의 강도는 떨어질 일은 없습니다. 이 부분도 사실 깊게 파고들면 저런 용접 방식의 차이가 있는지에 대한 이유가 있지만 말이 길어질 것 같아서 이쯤 하도록 하고요. 결론적으로 브롬톤의 용접 방식이 더 튼튼하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저의 생각은 용접 방식에서 내구성을 따지는 것보단 제품이 만들어지는 과정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서는 당연히 브롬톤이 우위에 있고 가격이 3배 이상이나 비싼데 브롬톤이 더 튼튼하다고 믿고 싶습니다. 간혹 브롬톤을 장인이 한 땀 한 땀 만드는 완전 수제작이라고 오해를 하시는데 정확히는 기계화된 공정에서 숙련된 작업자의 브레이징 작업이 결합된 형태라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다음으로 큐브 X9의 변속 케이블을 쭉 따라서 가다 보면 리어 프레임부터는 인터널 방식으로 바뀝니다. 이 부분도 브롬톤과 비교가 되는 부분이고 변속 케이블이 외부로 나오는 이 지점에 이런 부품이 달려 있는데 케이블 마감 역할도 하지만 폴딩을 했을 때 앞바퀴가 고정이 되는 거치대 역할도 합니다. 브롬톤의 경우는 케이블은 외부로 노출이 되고 폴딩 시 리어 프레임의 앞바퀴가 고정이 됩니다. 그래서 보통은 프레임에 스크래치 방지 가드를 사용을 하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사소한 부분이지만 큐브 X9의 이런 디테일한 부분까지 신경을 썼다는 게 솔직히 기대 이상이었습니다. 그리고 드레일러도 브롬톤과 완전히 다른 방식을 사용하는데 최근에 판매되고 있는 브롬톤 C라인은 내장기어 3단, 외장기어 4단으로 총 12단입니다. 큐브 X9의 경우는 외장기어로만 9단이고 폴드비 드레일러를 사용합니다. 참고로 외장기어로만 출시되는 여러 트라이폴드의 일반적인 기어는 6에서 7단인 걸 감안하면 큐브 X9의 기어 단수는 높은 편입니다. 외장기어와 내장기어는 장단점이 있지만 오랫동안 사용해본 저의 결론은 외장기어가 훨씬 좋았습니다. 외장기어의 장점이라면 가볍고 구름성에서의 차이가 너무 많이 나기 때문에 내장기어의 장점을 상쇄시켜 버리고도 남습니다. 물론 구름성이 좋은 롤러프 내장기어도 있긴 하지만 가격대가 너무 비싸고 그렇다고 외장기어에 비할 바는 아니고요. 또한 내장기어는 라이딩 중 변속이 안됩니다. 사실 이 부분은 단점이자 장점인데 라이딩 중 변속이 안된다는 말은 정지 중에 변속이 된다는 말이 됩니다. 내장기어의 가장 큰 장점이라고 하면 기어 구조가 허브 안에 있어 내구성과 안정성이 좋습니다. 하지만 이 부분은 외장기어도 충분히 사용할 만한 수준이 돼서 체감상 느끼기 힘든 장점이라고 생각되고요. 기어 범위는 브롬톤 12단이 더 넓습니다. 무겁고 구름성은 좋지 못하지만 동네 마실용으로 살살 타시려면 브롬톤 C라인도 괜찮다고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폴딩 크기도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현재 브롬톤은 방출하고 없어서 브롬톤과 폴딩 크기가 거의 유사한 바이크스 시티와 비교를 해보면 이 정도의 폴딩 크기가 차이 납니다. 사실 실제 체감상 느껴지는 크기의 차이는 거의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전체적인 무게도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브롬톤은 25년형 기준 약 12kg 초반대인 것 같고요. 큐브 X9은 페달 포함 실제로 측정을 했을 때 12.5 정도 나옵니다. 큐브 X9은 유압식 디스크 브레이크를 장착을 했는데도 무게는 거의 비슷합니다. 제품의 전체적인 완성도는 브롬톤이 좋기는 합니다. 하지만 가격대를 생각하면 당연히 더 좋아야 되겠죠. 가격이 뭐 조금 차이 나는 것도 아닌데 이마저도 차이가 안 난다면 비교 자체가 안 될 것 같습니다. 현재 여러 트라이폴드가 출시가 되고 있고 비교도 많이 하실 것 같은데 이번 큐브 X9은 정말 잘 뽑혔습니다. 제가 극찬을 아끼지 않았던 바이크스 시티와 에이스 오픽스 에어보다도 가격이 더 저렴해서 트라이폴드 중에서는 가성비 원탑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메인 프레임 힌지 부분을 보게 되면 약간의 공간을 만들어 개선된 부분도 보이고 다른 트라이폴드에는 없는 물통 케이지 홀과 16인치 트라이폴드에서는 보기 힘든 유압식 디스크 브레이크를 사용하고 있다는 부분이 가장 큰 특징입니다. 유압식이라서 선정리가 애매할 거라고 생각했지만 의외로 선정리가 깔끔하게 되어 있었고 특히나 데저트 샌드 색상과 블랙 파츠의 조합이 충분히 만족스러운 요소였습니다. 슈발베 마라톤 레이서 타이어는 추가 옵션 상품이고요. 전체적인 부품은 전부 순정 그대로입니다.
실제 라이딩에서도 별다른 문제가 없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약 2주 동안 자출을 하면서 매일 테스트 라이딩을 했고, 전체적인 소음, 변속 트러블, 시포스트 흘러내림 등 모두 특별한 문제는 없었습니다. 몇 가지 아쉬운 부분이 있다면 디스크 브레이크 방식이라서 림 색상을 블랙으로 했다면 더 괜찮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고, 리어 머드가드는 조금 더 아래까지 내려왔다면 확실한 이물 방지가 되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폴드 B 드레일러 특성상 다른 트라이폴드에 비해 기어 단수가 높다는 장점이 있지만 부피가 그만큼 커서 폴딩을 할 때는 저단 쪽으로 변속을 한 뒤 폴딩을 해야지 간섭이 없습니다. 이 부분만 감안을 하고 사용을 하신다면 현재 기준 트라이폴드 중에서는 가성비는 가장 좋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브롬톤과의 비교는 가격대가 워낙 차이가 많이 나서 실제로는 무의미할 것 같고, 이 영상이 올라간 시점부터 제가 예상하기로는 바이크스 시티, 에이스 오픽스 에어와 비교를 많이 하실 것 같은데, 이 세 종류의 트라이폴드는 각각의 특성이 있습니다. 무조건 가벼운 경량 모델을 원하신다면 에어로 가시면 되고요. 브롬톤과 가장 유사하고 커스텀의 재미를 붙이시려면 바이크스 시티입니다. 그리고 가성비와 유압식 디스크 브레이크를 선호하신다면 무조건 큐브 X9입니다. 그 외의 선택은 각자의 몫이고요. 저한테 딱 한 가지의 모델을 선택해 달라고 하셔도 사용 용도와 라이더분들의 성향이 다 다르기 때문에 각각의 특성별로 트라이폴드를 고르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래도 트라이폴드 중에 가장 가성비 좋은 모델 딱 하나만 골라 달라고 하시면 현재로서는 큐브 X9이 맞습니다. 트라이폴드를 처음 알아보시는 분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